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마산수산시장 주차장과 고객센터 준공식이 오늘 창원시 남성동 마산수산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된 마산수산시장 주차장과 고객센터는 주차 공간 75면과 고객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새로 조성됐습니다. 마산수산시장은 마산수협경매 공판장을 중심으로 300여 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밀양 영남루가 오늘 국보로 공식 지정됩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영남루가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높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오늘 문화재청의 국보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도 신라시대 고찰로 뒤편 기암괴석과 어우러지는 경관이 뛰어나 명승으로 지정됩니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뉴스 9후 순서입니다. KBS는 올 한 해도 유권자들이 뽑은 경남 기초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또 이들의 자질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문제가 된 지방의원들은 징계와 법적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령군 의회 3선의 김봉남 의원, 김 의원의 배우자 회사는 지난 8년 동안 의령군과 공사와 용역 등 370여 건, 35억 원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남편 소유 회사의 수십억 원대 비상장 주식 공개를 누락한 사실도 KBS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님,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수사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합니까? 빨리 안 가고. 관계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9월 김 의원에게 재산공개 누락과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무더기 수의 계약에 대해 의령군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최종 처분을 위한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도 감시망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김해 씨와 창녕군 일대에 보유한 농지 2필지 8,000제곱미터를 들여다봤더니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불법 임대했다는 의혹은 농민단체 고발과 기소로 이어졌고 이 의원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말과 혐오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은 뻥을 합니다.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 의원은 지난 7월 여성 주민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재차 논란이 됐습니다. 양 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도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돼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출석 정지 30일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 그리고 감시, 논평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힘이 되고 지방자치의 자양분이 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봅니다.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는지 KBS는 2024년 새해에도 한층 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경남 정치권에는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주류 의원들에 대한 헌신과 인적 쇄신 요구 속에 경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도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취임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면서도 당의 승리를 위한 헌신과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헌신하겠다는 말과 미사 여구만으로는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에는 석 달은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친윤, 중진 의원들의 거취 결단을 재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내부를 향한 쇄신의 경고로도 해석되면서 당내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 차별화를 보이겠다 이런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강조해 국민의힘 역시 세대 교체 등 인적 쇄신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친윤, 중진 희생 요구에 다시 한번 불을 댕긴 셈입니다. 경남의 3선 이상의 중진은 5명,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재선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재선 정점식 의원, 초선 서일준 의원도 친윤 인사로 분류됩니다. 또 김기현 전 당대표를 옹호하며 주류 희생을 거부한 모양새가 된 일부 초선 의원들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치 신인격인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발빠르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며 현역 의원들과 차별화를 꾀합니다. 강력한 쇄신,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게 의지가 표명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천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에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경남에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수학원대 투자 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 물품을 낙찰받았지만 이를 도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붙잡힌 절도 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사기 사건 피의자의 가족이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피해 규모가 20%로 크게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공 1년여 만에 가동을 멈춘 마스크 공장입니다. 상자에는 압류품이었음을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2년 전 마스크 공장 운영자 A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권택수 씨. 피해금 회수를 위해 A씨 공장에서 마스크 8만 장을 압류했고 경매를 거쳐 4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권 씨는 보관 중이던 마스크 절반인 4만 장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절도 용의자는 A씨의 친족인 B씨. 사기 피의자의 가족이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뭐랄까요? 이게 사기 오빠한테 또 사기당하고. 하지만 절도 피의자 B씨에게 내려진 법적 처분은 벌금 300만 원.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이 192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80박스 중에 40박스가 없어졌다 했는데 왜 7박스밖에 없어진 걸로 당신이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그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도난 물품은 마스크 4만 장이었고 피의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2만 7천 장을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7천 장만 피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CCTV 한 달치 분량을 토대로 범행 장면이 찍힌 것만 포함한 겁니다. 우리 담당자는 CCTV 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스크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던 건 같긴 같아요. 억울한 권 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담당 수사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한편 빠진 피해 금액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무유기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 금액 재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도, 의령과 함안이 영하 4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12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종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창원의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높겠고 휴일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도, 창녕이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함안이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산청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2도, 거창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겨울이 이어지겠고 토요일 낮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해 보금병원이 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9월 지역 최대 종합병원이던 김해 중앙병원의 부도로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자 대책 마련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2명 이상 응급실 전문의를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 간호사 10명 이상을 확보해 응급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경남 소상공인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6.8%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경남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9,300여 곳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6.8%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1,500여 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은 5조 7천억 원으로 소상공인 전체 매출액의 5.7%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청소년 절반가량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와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청소년 455명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는 응답은 46%에 그쳤습니다. 또 복수응답으로 아르바이트 당시 경험했던 부당 대우에 대한 질문에 약속보다 적은 임금이 60%로 가장 많았고 부당 해고가 57%, 계약과 다른 근무 환경이나 최저임금 이하 임금이 56%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